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절반 이상이 해외 투자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10억 원을 넘게 보유한 부자가요, 지난해 한국에 4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요, 주식과 금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투자 의향과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최근 신문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KB금융그룹이요,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요, 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형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심층 인터뷰도 했다고 합니다. 한 14년째 계속 발간되는 보고서인데요. 한국 부자들의 인식, 행동을 계속 분석하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예측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네요. 미국도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요, 최근 이 리포트가 주목받은 게 있다 보니 한국 쪽 먼저 다루고요. 미국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인데요. 구성과 주요 내용은 한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각 섹션별로 한국 부자들을 어떤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요,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한국의 부자 현황과 증가 추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24년 기준 한국의 부자 수요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얘기하죠. 46만 1000명으로요. 전체 인구의 1%가 좀 안 되는 0.9%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전년 대비로는 1%가 증가했으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낮은 증가율이라고 하네요. 통계를 집계한 14년 내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낮은 증가율은요, 한국 사회의 어떤 인구 감소 추세라는 것이 부자의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이요, 한 2,826조 원이라고 하네요.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요. 부동산 자산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2,802조 원으로 10.2%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부동산 자산의 증가는 법인 명의의 어떤 부동산이 증가했다, 이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자의 분류와 지역 분포인데요.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세분화를 했습니다. 우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을 자산가라고 칭했는데요. 전체 부자의 91.5%로서 숫자로는 42만여 명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기준에서는 0.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자산가인데요. 순자산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경우를 이제 전체 인구에서는 0.05%, 인구수로는 2만 9천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는 전체 인구의 0.02%요. 11,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으로 따져서는 서울이요, 압도적이죠. 45%, 그 다음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부자의 70%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경제 활동과 자산 축적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분석을 했네요. 그 다음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의 부자들 자산 포트폴리오는 일반 가계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부자들의 총 자산 중에 금융자산 비중이요, 가장 높은데요. 38.9%로 일반 전체 가계의 16.8%라고 하니까 약 2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네요. 세부적인 자산 구성은 거주용 주택 32%, 그리고 현금, 수시 입출금, 예금, 거주용 외주택, 빌딩, 상가, 예적금, 주식 이렇게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요, 주택과 거주용 외주택, 상업용 건물을 말하는 거겠죠. 의 비중이 각각 0.8%포인트씩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투자 행태의 변화와 2024년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32.2%의 부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냈고요. 손실은 8.6%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한국 부자들의 어떤 안정지향적인 투자 성향이 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7.3% 감소했고요. 또 스스로에 대해서 투자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은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14.2%가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답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미래 투자 전략과 선호 투자처와 관련해서는요, 2025년을 향한 어떤 한국 부자들의 투자 전략이 대체로 현상 유지에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 이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 부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 35.5%, 그리고 금과 보석과 같은 유형자산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레지던셜 프로퍼티죠, 거주용 주택 35.8%, 그리고 주식에서 고수익을 기대한다라고 응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관심이 높은 관심 분야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였고요. 실물 투자
금, 보석과 같은 실물 투자가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서 국내 주식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요. 해외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데 52.3% 부자들이 내년 국내 주식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이건 해외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한 34%였으니까요.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주식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네요. 그리고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평균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한국의 부자들 평균적으로요, 나이 42세에 한 7억 4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들이 봤을 때 총 자산 100억 원 이상을 부자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을 증식하는 주요 전략으로는 뭐 연평균 7천만 원 이상의 어떤 소득 잉여 자금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서 부동산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그리고 부동산 매입을 위해 부채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요, 한국의 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어떻게 낼 것이냐, 또 가치 상승, 자산 가치의 상승을 통해서 부를 어떻게 축적해 나가느냐라는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주목할 만한 것이요, 부의 세대 간 이전, 그리고 해외 투자, 그리고 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라는 건데요. 한국 부자의 어떤 거대한 이러한 자금들이 상속 증여 또는 해외 자산 투자 또는 해외 투자 이민의 형태로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세대 간 자산 이전 주목할 만한 특징이겠죠. 뭐 한국 부자들 중에 60% 이상이 상속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또 25%는 증여를 직접 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향후에 절반 이상이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역시 현재 이 한국의 제도에 대한 불만도 같이 피력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요, 절반 이상 50.3%가요 향후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26.8%는 해외 투자 이민까지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뭐 부자들이 국내외의 어떤 투자 기회를요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하겠네요. 그 밖에 뭐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았어요. 83%가 대체 자산이요, 금 또는 보석이었었고요. 77%는 실제 투자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38%도 앞으로 계속 그런 대체 자산에 대한 금, 보석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술품 그리고 가상자산이요, 코인에 해당이 되겠죠. 역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 분야에서요,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 같아요. AI 기술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인간 전문가요, 이 프라이빗 뱅커들이죠, PB의 개입이 결합된 서비스를 현재까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생성형 AI를 직접 이용할 의향은 33%인데 반해 이 PB와의 상담 서비스까지 같이 활용하는 것을 52.8%로 보여줬으니까요, 더 높다라는 거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개인화된 어떤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결론은요, 뭐 정리하자면 이렇게 24년도 한국 부자의 이 특성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한국 사회 인구 감소가 부자 수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부자들의 어떤 금융 투자처가 대체 자산의 영역까지도 확대됐고 다각화되었고요. 또 해외 투자라던가 이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라는 것을 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AI 기술,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어떤 전문적인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돼서요, 향후에 25년도 투자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였습니다.